옛날에 어떤 선비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결심했다. 선비는 과거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고서 벼슬길을 포기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벌렸는데 쫄딱 망하고 전 재산을 날렸기 때문이다. 여보, 아들아, 미안하구려. 글이나 읽던 새님이 사업을 한다고 만용을 부렸다가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소. 도저히 얼굴을 들고 살아갈 자신이 없구려. 선비가 그렇게 말하고 절벽 밑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나으리, 나으리, 그만두세요. 선비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봤다. 나으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과 도련님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너는 지인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여기 온 거냐? 지인이는 선비가 망하기 전에 부리던 여종이었다. 지인이는 하인들 중에서도 행동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는데 무엇보다 얼굴이 고와서 기억에 남는 아이였다. 이 근처에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우연히 나으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마음을 추스리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포자기하던 선비는 예전 여종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고 일단 여종을 따라가기로 했다. 알겠다. 앞장서거라. 여종의 집에 도착한 선비는 기절할 듯 놀랐다. 여기가 진짜로 내 집이란 말이냐? 네. 나으리, 어서 들어오세요. 여종의 집은 궁궐이라고 해도 될 법한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선비는 여종의 집에서 호화로운 음식과 의복을 대접받으며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나으리,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있고 싶은 만큼 계십시오. 이 집의 모든 건 나으리께서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정색했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내 것을 어찌 내 마음대로 쓴단 말이냐? 저는 나으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것은 나으리의 것입니다. 여종의 그럴듯한 논리에 선비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선비는 며칠 동안 여종의 시중을 받으며 편하게 지내다가 얼추 마음을 추스렸다. 그러자 가족들이 걱정됐다. 지인아,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 식솔들이 걱정되는구나. 나으리, 걱정 마세요. 이미 마님과 도련님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보냈습니다.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선비는 여종에게 이런 엄청난 재산이 어디서 났냐고 묻고 싶었으나 도움받은 처지에 묻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집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쌓여 있고 곳간에는 양식이 꽉 차 있었다. 아, 당신 왔군요. 지인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당신이 바빠서 지인이를 통해서 돈이랑 쌀을 보내왔다고요.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면서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선비의 부인은 선비를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서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아들도 선비를 보고 기뻐서 소리쳤다. 선비는 당황스러웠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종이 금품과 곡식을 엄청나게 보내놓고 선비가 보냈다고 얘기해 놓은 것이다. 선비는 감격하는 가족들에게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다급해진 선비는 막일꾼이라도 해보려 했으나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고지식한 선비는 일머리 없다고 내쫓기기 일쑤였다. 그렇게 선비는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집을 나가서 배회했는데 드디어 여종이 놓고 간 재물과 양식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염치 없지만 지인이한테 다시 가볼 수밖에 없겠구나. 선비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여종을 찾아갔다. 나으리, 오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여종은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돈과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정말 고맙구나. 지인아, 고맙다. 여종은 실제로 매달 돈과 양식을 보내왔고 선비를 더더욱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일가족이 나들이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무당이 나타나서 대뜸 소리쳤다. 여종한테 온 가족이 빌어먹고 사는구나. 벼랑간 시작된 무당의 폭언에 선비의 부인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막말이오.
우리 서방님이 사업에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데 사업은 무슨 너희들이 쓰는 돈과 먹는 양식은 전부 여종이 주는 거다. 부인은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서방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선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의 말대로요. 매달 오는 돈과 양식은 내가 번 게 아니라 지인이가 보내준 것이요. 말도 안 돼요. 지인이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돈과 양식을 매달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때 무당이 말을 이어갔다. 잘 들어라. 그 여종의 정체는 천년 묵은 구렁이다. 너희 가족을 전부 잡아먹기 위해 먹여서 살을 찌우고 있는 거다. 살고 싶다면 잡아먹히기 전에 여종 앞에서 거울을 들고 천년 묵은 구렁이야 사라지라고 외쳐라. 그러면 구렁이는 단박에 죽을 것이다.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고 선비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지인이가 천년 묵은 구렁이고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고. 하긴 이상하긴 했어. 일개 여종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요.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 그동안 힘들었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속여서 미안하오. 과거 시험도 사업도 모두 실패한 못난 가장을 용서하시구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선비는 부인의 따뜻한 말에 내심 감격했다. 그보다 지인이, 아니, 오늘 당장 구렁이를 찾아가야겠어. 정말로 지인이가 구렁이라면 무당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세요. 그날 밤 선비는 여종이 사는 집으로 몰래 찾아갔다. 안을 들여다보니 여종은 정말로 구렁이로 변해 있었다. 선비는 구렁이로 변한 여종을 보고 매우 놀랐다. 낮에 만난 무당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구렁이를 해치려니까 망설여졌다. 어쨌거나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자신을 살려주고 지금까지 도와준 건 사실이지 않은가. 선비는 도저히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없었다. 선비는 구렁이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가지고 왔던 거울도 깨트려 버렸다. 그러자 여종이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나으리 제 본 모습을 보고도 죽이지 않으셨군요. 덕분에 저는 천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어리둥절하면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천계의 선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밤이 되면 구렁이가 되는 몸으로 인간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천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을 팔자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구렁이 모습을 보면 전부 저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이나요. 죽을 팔자에 있는 사람이라 나도 그중 하나였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줬지만 저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구렁이라고 외친 순간 전부 죽었습니다. 원래 죽을 팔자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구렁이라고 외쳤다면 죽었겠군. 하지만 나으리는 저를 죽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으리는 살아계시고 저는 이제 승천할 수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무당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관 같은 존재였구나. 그렇습니다. 나으리는 1000년 만에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나으리처럼 강직하고 청렴한 선비님을 모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거 시험을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렁이의 모습을 하고 있던 여종은 선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부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다. 부인은 이야기를 다 듣고서 선비가 1000년 만에 시험을 통과하고 죽을 팔자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존경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선비가 그동안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했던 이유는 시험관이 뇌물을 준 사람만 합격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험관은 동네에 나타난 어떤 무당이 저놈은 돈 먹고 시험에 합격시켜줬다고 폭로하면서 귀양을 갔고 그 이후에 과거 시험을 본 선비는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